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중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세간 최강자 요리치와 주술회전의 고조 사투루 중 누가 더 강한 캐리인가에 대한 내 멋대로 평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두 캐릭터를 비교함에 앞서 각자 다른 만화의 세계관에 있다 보니 실제로 둘이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세계관에서 보였던 모습이나 특성 같은 걸 꺼내놓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비교라는 게 단순하게 개인적인 감상으로 얘가 더 셀 것 같은데? 끝!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루고루 살펴보며 두 캐릭터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바와 억가가 나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단 각자의 세계관에서 얻었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요리치 같은 경우는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 전집중 호흡을 태어날 때부터 기본 능력으로 쓸 수 있고, 기본 능력으로 내비치는 세계를 쓸 수 있는 남들은 죽어라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패시브로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고조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수백 년 만에 사기적인 수식과 어마어마한 주력량을 가지고 태어난 천재 주술사라는 설정인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요리치는 인간이 강력한 오니를 잡는 것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인간이 오니를 이길 수 있는 힘인 전집중호흡이라는 걸 사실상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주술회전 세계관에 그걸 대입해보면 전집중호흡은 주술회전에서 주령을 잡아내는 주력, 술식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요리치의 상황을 주술회전에 옮겨보면 술식, 주력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고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능력을 잘 쓸 수 있는 천재인 설정이다 보니 그 설정을 귀칼 세계관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요리치가 전집중호흡 검수를 만들어낸 후 몇백 년 만에 태어나게 된 천재 검사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천재의 능력 자체가 엄청나서 귀칼 세계관에 있는 다른 천재 캐릭터들보다도 능력치가 높은 천재로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이걸 모든 것의 원조를 강하다고 할지, 원조의 기술을 극한으로 발전시킨 사람을 강하다고 할지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요리치는 끝판왕인 무잔이 최후의 싸움에서 아무리 지금의 검사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요리치만큼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를 해버렸다 보니 요리치는 귀칼 세관 내에서는 올타임 레전드 전투력이라고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그에 비해 고조는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무런 적수가 없는 실력자인 것처럼 나왔지만 후에 그를 위기에 빠뜨리며 사실상 패배를 안겨줬던 인물들이 더 나오죠. 그렇게 작품 속의 명성만 보자면 올타임 레전드인 요리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두 캐릭터의 외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라 강한 것과는 큰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만화 캐릭터이다 보니 외모도 곧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190 정도 되는 장신에 얼굴도 아주 잘생긴 미남형이라 고르기가 참 어렵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긴 머리 남자 캐릭터를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또 고조 같은 경우는 백발에 눈 색깔이 미쳤다 보니 둘 다 너무 멋있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고조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리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변신하는 그 임팩트가 꽤나 황홀하기에 외모로 주는 점수에서는 고조가 요리치보다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은 두 캐릭터가 각각의 작품에서 실제적으로 적과 싸운 전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리치 같은 경우는 귀칼 세관에서 그 누구에게도 패배했다는 기록이 없는 전승, 무패의 압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몹으로 설정되어 있는 검술 교관과 하급 오니들 정도를 제외하고 귀칼 세관의 빌런 전투력 1, 2위를 자랑하는 무장과 코쿠시보를 어렵지 않게 발라버렸던 적이 있으니 그 질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반면 고조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어린 시절 토우즈에게 한번 패배해 죽을 뻔하고 켄자쿠의 술세당에 옥문강에 봉인이 되어 사실상 패배, 그리고 료멘스쿠나에게 1대1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패배를 겪는 등 무려 3패라는 생각보다 안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했느니 세계관 자체가 더 약하다느니 그런 것들을 다 빼놓고 전적만을 보면 요리치가 확실히 고조보다 압도적인 승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요리치가 주술회전 세계관에 가면 한방 컷당함,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 귀멸의 칼날 작가가 주술회전 세계관에 요리치를 넣는다고 해도 자신이 부여해놓은 설정값 때문에 요리치는 토우지, 수쿠나, 켄자쿠
이런 애들을 만나더라도 쉽게 발라버리는 묘사를 할 것이고, 주술회전 작가가 고조를 귀멸칼 세간에 넣으면 코쿠시보나 무장과의 싸움에서 당하는 전개를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왜냐면 각자의 작가가 생각하는 캐릭터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 어떤 작품에 갖다 놔도 그 캐릭에 부여해놓은 메시지 같은 걸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어 할 테니까요. 요리치는 그가 있는 세계관에서 그야말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함의 상징으로 만들어져 있고, 고조는 강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당하고 패배하고 하는 설정을 해놓았으니 서로의 세계관 속 적들이 강하고 약하고는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요리치 능력 자체가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버틸 수가 없을 텐데요? 라고 반박할 사람도 있겠죠. 기본 설정을 놓고 보면 요리치는 기본 수식이나 주령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귀칼 세계관에서 엄청나게 얻기 힘든 기술인 내비친 세계를 태어날 때부터 장착을 해놓았죠. 내비친 세계를 주술회전 세계관의 기술로 따지면 영역전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요리치는 태어날 때부터 영역전개를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비친 세계를 작중 캐릭터 중에서 가장 잘 다루는 것처럼 나오기에 내비친 세계에도 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요리치가 가장 높은 급으로 쓴다고 봐야 할 텐데, 공교롭게도 주술회전의 영역전개에도 급이 분명 존재하죠. 고조가 쓰는 영역보다 스쿠나의 영역이 더 세련된 영역, 마치 캔버스 없이 그림을 그리는 수준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왔다 보니, 그렇게 치면 요리치의 설정 역시 주술회전으로 대입하면 스쿠나급의 보다 세련된 영역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중에서 나온 비교해볼 수 있는 차이점을 봐보자면, 요리치는 아무리 끼워도 숨이 차지가 않았으며 무장과의 싸움이 끝난 후도 지쳐있는 기색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고조 같은 경우는 시부야 사변에서도 그렇고 스쿠나와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요리치는 작중에서 나이가 들어 죽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고 상처를 입은 적이 없는 것에 비해, 고조는 토우즈에게 온몸이 베이기도 하고 스쿠나전 때는 결국 방갈죽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설정만을 놓고 봤을 때도 각자의 세계관에 교차로 들어간다고 하면, 요리치는 주술회전에 간다고 해도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고 지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조는 귀칼 세계관에 가더라도 상처를 입고 지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애초에 작가가 캐릭터에게 그런 설정을 부여해 놓은 거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꽤나 요리치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 작가가 각자의 캐릭터에게 설정해놓은 부분들만 놓고 비교를 한 것이에요. 설정 자체가 요리치는 완결무결한 1인자 설정, 고조는 1인자 먼치킨인 줄 알았지만 이런 애도 고통을 당하고 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보니 설정 vs 설정으로 보면 요리치를 이길 수 있는 캐릭터는 모든 만화를 합쳐봐도 얼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능 점수로 비유를 해보자면, 요리치는 언어 영역 100점 맞은 사람이고 고조는 수리 영역 90점을 맞은 사람입니다. 언어 영역은 난이도가 쉽게 나온 것에 비해 수리 영역은 엄청나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둘을 누가 더 대단한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한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사람이 최고 아니냐?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리 영역에서 90점 맞을 정도면 언어 영역도 그 사람에겐 완전 껌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둘의 강함을 비교한다는 게 마치 이런 느낌이기에 정답이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작가의 눈으로 보는 설정만을 놓고 비교를 한 것이고, 캐릭터를 만든 작가의 눈이 아닌 작품을 보는 독자의 눈으로 그 둘을 본다면 어떨까요? 고조의 무한 수식은 가까이 다가올수록 속도가 느려져 결국에는 닿지 않게 되는 능력. 물론 고조의 무한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주술회전 세계관에서는 나오지만, 귀칼 세계관에 있는 요리치는 단순한 물리 공격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요리치의 해옥 곰술이 아무리 날카롭고 빠르다고 하더라도,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혁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리 데미지라 고조의 술식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지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는 요리치라고 할지라도 고조 역시 그 무한 술식을 사실상 오토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치에 한해선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조가 아카와 아오,
무라사키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을 썼을 때 요리치가 내비신 세계를 통해 그 흐름을 읽고 빠른 몸놀림으로 피할 수가 있다고 칩시다. 고조의 기술을 전부 다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요리치는 공격하기 위해 고조에게 가까이 가야 하는데 고조는 가만히 있어도 요리치의 공격이 닿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연역정의 무량공처를 써서 필중 효과를 발생시켜버린다면 요리치는 회피할 수단이 없어 당하고 말겠죠. 물론 요리치가 도우지처럼 여러가지 전략을 활용하고 주세전 세계관에 있는 특급 주구라던가 그런 걸 잘 활용한다면 고조를 못 이길 것도 없지만 기칼 세계관에서 보여준 모습에는 그런 전략적이고 약삭 빠른 모습은 안 나왔기에 그냥 우직하게 싸우다가 고조의 무량공처에 패배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즉 작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설정으로만 보면 요리치 설정이 고조보다 우세한 부분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작품 속에서 독자가 느끼는 강함에서는 고조가 압도적이기에 어느 쪽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승리자가 갈려질 것 같아요. 또한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이미 완결이 났고 요리치가 활약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지만 주술회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 아직 완결이 난 게 아니고 여전히 저는 고조가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고조가 부활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또다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모습만으로 종합해봤을 때 저는 물론 고조가 요리치보다 더 강한 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전체적인 존재감으로 봤을 땐 무패의 요리치가 좀 더 임팩트가 있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비교해줬으면 하는 캐릭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